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인조 대왕과 조선 조정은 남한산성으로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적들의 공격은 그치지 않았죠. 나 정명수 청나라 칸의 칙서를 가져왔다. 정명수, 본래 조선의 관노였다가 청나라로 귀화하여 황제의 통역관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죠. 병자호란 때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연락책으로 오가던 그는 철저하게 청나라의 이권을 위해 일했습니다. 조선 왕에게 고한다. 죽고 싶으냐? 그럼 지금처럼 산선 속에 처박혀 있어라. 살고 싶으냐? 그럼 얌전히 나와 내게 무릎 꿇고 절해라. 내 이놈 정명수, 너는 조선 사람이다. 그런데 어찌 오랑캐의 앞잡이가 된단 말이냐? 내 아버지는 관노였어. 관악 건물을 짓다가 떨어져 죽었지. 내 어머니는 내 여동생을 낳다가 산욕으로 죽었지. 그리고 그 여동생은 얼어 죽었지. 아버지를 묻고 어머니를 묻고 여동생을 묻고 그리고 난 울면서 국경을 넘었어. 그리고 국경을 넘던 날 난 이 조선도 묻어버렸어. 내 마음속에서. 그러니 이 나라는 너희들 양 만들 나라지 내 나라는 아니야! 전하, 이것이 백성들의 마음이옵니다. 백성들은 그저 자신의 일을 하고 자신의 가족을 건사하면서 사람답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 소망을 지켜주는 것이 전하와 조정이 해야 할 가장 큰 임무이옵니다. 지금 오랑캐와 손을 잡자는 말이오? 손을 잡자는 게 아닙니다. 무릎을 꿇으란 겁니다. 그럼 전하를 오랑캐 우두머리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는 거요? 손잡자고 내민 손을 뿌리친 대가로 이제는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된 셈이지요. 전하, 최명길의 말이 심히 불충합니다. 당장 목을 치소서! 전하! 소신의 목을 치시옵소서. 다만 청나라와 하친을 하여 조선을 지키시고 백성을 구하소서. 불충함이 끝이 없소! 전하, 조금만 기다리면 명나라가 우리를 도우러 올 겁니다. 외란 때도 조선을 도왔던 명나라입니다. 결코 시인을 버리시면 아니 되옵니다. 아참, 명나라라고 하니까 생각나는구만. 명나라 장군 2명이 우리 청나라 투항에 왔어.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말이요. 이제 명나라군과 우리 청나라군이 힘을 합쳐 조선을 공격할 계획인데 어쩌실 참이요? 전하, 영혼이 없는 육신은 썩은 고기 덩어리일 뿐입니다. 전하, 육신이 없는 영혼은 보고할 데 없는 귀신일 뿐이옵니다. 살아서 더러울 것이니 죽어서 아름다울 것이니 전하, 소신이 작성한 항복문서의 초안이옵니다. 검토하시고 부디 받아들여 주시옵소서. 절대 불가합니다. 이런 치욕적인 문서는 결코 세상에 내놓을 수 없습니다. 뭐 하는 거요? 예판 대감은 찢는 사람, 나는 붙이는 사람. 대감께서 아무리 찢고 또 찢어도 난 다시 붙일 것이오. 조선의 평화를 위해서, 백성의 피눈물을 먹게 하기 위해서. 백성의 피. 그러하옵니다, 전하. 백성들의 피를 잊지 마소서. 백성들은 전하의 자식들이옵니다. 더 이상은 그 자식들이 피를 흘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대 말이 옳다. 그대 황제에게 가서 고하라. 나는
그대 황제에게 무릎 꿇고 절을 하겠다. 내 백성들의 목숨을 위해, 내 백성들의 피를 멎게 하기 위해. 전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최명길, 그대는 두고두고 간신배로 기록될 것이요, 선비된 몸으로 의리와 명분을 버린 죄 역사는 잊지 않을 것이요. 죽은 뒤의 세상이 뭐라 하건 상관없습니다. 살아있는 오늘이 중요하지요. 희망도 육신이 있어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육신은 고깃덩이요. 육신이 없는 영혼은 유령이지요. 저승에서 유령으로 사느니 차라리 이승에서 고깃덩어리 사는 게 더 낫습니다. 결국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나라 황제에게 항복의 기회를 올립니다. 팔을 하늘 높이 쳐들었다가 모으고 땅에 머리를 찧어대는 굴욕적인 의식이었죠. 하지만 조선은 병자호란의 치욕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후 줄곧 조선은 북벌을 외치며 부국 강경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체제를 정비하고 군사기술과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자호란 이후 최명길은 뜨거운 질타를 받아야 했습니다. 광해군이 청나라와 가깝게 지내자고 했을 때 최명길 당신은 분명 친명파였다. 그런데 왜 갑자기 변절했지? 목숨이 아까웠던 게지. 차라리 광해군이 친청 정책을 펼 때 그거나 도와주지 그랬어. 맞습니다. 사실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광해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쫓아낸 임금 광해군. 그는 왜 명나라를 버리고 청나라와 손을 잡으려 했을까? 솔직히 이번 전란을 겪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선비는 사상가로 머물러도 됩니다. 하지만 정신은 다릅니다. 행정 앞에서는 소처럼 성실해야 하고 외교 앞에서는 여우처럼 영리해야 합니다. 또한 국익을 위해서라면 장사꾼처럼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상환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정신이 장사만 하려 든다면 누가 정의를 지켜줄까요? 제가 차가운 머리를 지녔다면 김상헌은 뜨거운 가슴을 지닌 사내입니다. 누가 뭐라 하건 전 김상헌을 존경합니다. 자, 여러분은 병자호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적합파와 주합파의 입장을 들어보셨습니다. 과연 김상헌은 명분만을 따지는 사대주의였을까요? 과연 최명길은 신의를 저버린 간신배였을까요? 김상헌의 말대로 끝까지 결사항전을 했다면 아마 조선이란 나라는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육신이 죽은 거죠. 하지만 최명길의 말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했다면 과연 조선 사람이 조선의 정신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사람으로 치면은 영혼이 죽은 거지요. 뜨거운 가슴을 가진 김상헌은 조선의 정신을 지켜내고 차가운 머리를 가진 최명길은 조선의 육신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 치열한 경험이 있었기에 우리는 뒤이은 외세의 침략과 동족 상잔의 비극을 딛고 기적을 일구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